저 처음부터 이 논문이라는 게 되게 좀 거부감도가 있고 그런데 제 미션은 뭐냐면 여기 다양한 레벨의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그 인사이트하게 쉽게 그래서 별거 아니네 논문 이게 제 이번 학기 목적이에요. 그리고 자꾸 듣고 싶고 논문 보면 이제 학회를 막 가가지고 막 지적질하고 싶고 그런 느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키워드 검색을 하면 사실 논문에 대해서 기존 논문들이 어떤 키워드로 해가지고 연구 모형을 만들었나가 딱 나온 거죠. 이게 사실 전부 논문 주제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 논문 주제를 보면 거기에 최소한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최소한 요 메인이 되는 요거는 논문의 주제로 들어가요. 보통 뭐 이렇게 되죠. 박사 논문 창업 의지에 미친 요인에 대한 분석해가지고 그죠? 매개 변수를 매개 변수를 중심으로 뭐 이런 식으로. 석사 논문은 개혁가 정신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해놓고 특히 공감과 리더십을 중심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키워드를 딱 찾아보면 이런 키워드는 굉장히 루틴한데 이게 안 들어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안 들어갔다면 논문으로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사람 공부 많이 안 했네. 왜냐하면 이건 누구나 이야기하고 여기에 이런 걸 더 넣든지 뭐 연구 모형에 그러니까 독립 변수를 하나 자기가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 그래서 여기서 뭐 매개 변수를 하나 개발하든 조절 변수를 하나 개발하든 아니면 요거 외에 뭔가 하나 더 개발하든 아니면 창업 의지 대신 뭐 또 뭔가 변수를 하나 개발을 하든 아니면 기존 논문에 있는 그 요인을 여기다 가져와 가지고 두 개 논문을 결합해 가지고 거기 키워드를 가지고 여기다 하나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구 모형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연구 모형에서 중심적인 거에다가 그 연구 모형 중에 다른 걸 하나 잡아가지고 새롭게 연구 화살표를 다르게 해서 만들어내든지 아니면은 박사 논문이 이제 이런 걸 하나 개발을 하는 수준이고 석사 논문이 있는 거 조합해가지고 다시 없는 유형의 화살표를 하나 더 만들어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화살표를 만들어내는데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화살표에서 이쪽에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하고 여기에 배치될 것들이 이렇게 그 전문가라는 사람은 그 감으로 많이 보면 감으로 여기에 배치가 돼야 되고 여기에 배치돼야 되고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 창업 의지가 이쪽으로 가고 이게 이쪽으로 가면은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나 안 되나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느낌 그거는 사실은 기존 있는 논문들이 다 누구나 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정립이 되어 온 건데 진짜 뭐 아까 말했듯이 없는 논문 만들면 그 혁신적인 거 아니냐? 그것도 맞아요.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이 하면 한 10년에서 20년 시달리는 거죠. 계속 넌 뜬금없이 왜 거기 나왔냐? 검증 과정에 있으니까 한 10년 시달리고 나서 이제 석사학위 받는 거지. 벌써 그때는 이제 버스 지나가고. 그런데 석사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한번 이 프로세스를 한번 겪어보는데 의미가 더 있다. 내가 석사 논문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논문을 쓰면 안 된다. 그러면 박사 때 해라. 뜬금없이 의욕이 넘쳐가지고 무슨 이렇게 객기가 나와가지고 나는 뭐 석사 논문을 난 작품을 하나 만들고 싶어. 박사 논문을 하면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여기 와서 하지 마시고. 석사는 말 그대로 트레이닝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키워드를 했더니 이제 이런 키워드가 주제죠. 주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키워드 검색을 쭉 했더니 내가 생각했던 분야에 그 키워드로 논문들이 많이 검색이 돼.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 조금 다르게 키워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 키워드 검색은 그 주변에 특허 검색하듯이 숨겨진 키워드를 찾아서 얻어 걸릴 때까지 그 주변에 막 생각해 이렇게도 한번 검색해보고 저렇게도 검색해보면 내가 생각했던 단어는 이거였는데 실제로 논문에서 사용되는 키워드는 그러니까 변수들은 이걸로 검색이 돼요.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여기 뭐 위험 관리성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이걸 위험 감수성이라 해가지고 자꾸 헷갈리게 만들지? 그건 먼저 선행 논문을 썼던 사람이 자꾸 위험 감수성을 말을 하니까 위험 감수성이 된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도 왜 자꾸 기업가 정신이라 하지? 그냥 그 창업 역량이나 창업가 정신, 창업가 역량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처음부터 기업가 정신 이렇게 쓰니까 이게 그냥 고쳐가 된 거예요 학문적으로. 근데 처음에 저는 10년 전에 창업 강의를 들으면서 기업가 정신 해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지금 보니까 한 3분의 1은 가짜예요. 전부 교직원인데 교수인 척하고 와가지고 아르바이트로 와가지고 그 강사료 따먹으려고 와가지고 특강 뭐 창업스쿨 이런 거 뭐 서울시에서 하는 창업스쿨 뭐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기 와가지고 기업가 정신 해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도 지도 모르면서 우리한테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부엉해인 거예요. 부엉해. 믿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예. 뭐 이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100명 정도가 그 중에 또 이 또 잘 달아오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막 자기가 울컥한 거 봐.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그 나오고 나서 그 어떤 불안감과 그 멸시와 반대를 딛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울기도 하고요. 잘하겠습니다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처음에 뭐 부응해하는 느낌이었어요. 기업가 정신,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이러면서 I can do it, 뭐 하면서 그러고 나서요 한 일주일 지나면 뭐 도와드릴까? 배터리가 없어서 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화면이 어두워요. 네. 예, 이까지 하지 뭐. 하다가 끊어지면 뭐 네. 그런 거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어쩔 수 없어. 그래가지고요. 근데 그 한 100명이 같이 했는데 한 2사람 남고요. 나머지는 연락한 데가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런 특강 위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잘해보자 해가지고 한 뭐 이렇게 한 번씩 기회 되면 만나고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된거 하나도 없어요. 학교 와가지고 이 돈 내고 들어온 게 이게 필터링이 되는가 봐요.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도 이제 우리 동기들하고 그렇게 일이 되고 이런 거지 서로 챙기죠. 외부에서 만나가지고 이해관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잘해보자 해가지고 공짜로 만난 사람들은 공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제금 바꿔도 학위는 못 바꾸는 이 세상에서 이게 얼마나 끈끈한 조직인지 저는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논문 검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논문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해요? 논문 검색을 했으면 여기서 내하고 제일 잘 맞는 뭘 찾아야 됩니까? 키페이퍼 핵심 논문을 한 3편 정도를 찾아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보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검색해 보니까 논문을 이렇게 딜렉토리별로 해가지고 내가 검색한 거를 딜렉토리 만들어 그 안에 논문이 한 10편이면 거기다 다 때려 넣고 그 주제 논문 보면 주제 나오잖아요. 그럼 세이브 에즈 해가지고 논문 언더바 기업가 정신 언더바 이런 논문 주제들 하면은 이렇게 논문이 쫙 나오고 또 20개 들어가면 쫙 나오잖아요. 그걸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쭉쭉 보면 그 뭐부터 본다고 했죠? 3장 연구 모형을 또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 모형과 비슷한 키워드들이 들어간 연구 모형의 논문들이 보여요. 그럼 신받다죠. 그런데 없으면 있을 때까지 찾아야 돼. 일단은 샅샅이 안 되면 이제 구글 논문 검색 가가지고 영어로도 찾고 찾으면 다 있어. 내가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2-3편을 찾으면은 논문이 써여질 한 80%는 됐다고 해야 돼.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아까 어떻게 한다 했죠?
기존 논문에서 여러 개 논문 중에 그거를 조합을 해가 새로운 연구 모형을 하나 만들어내면 돼요. 그리고 그 논문들이 기존 다 디파인이 돼 있잖아요. 그거 전부 인용 보호 잘 써가지고 인용 보호를 잘 써가지고 그거를 이론적 배경을 만들고 이장해서 그러면 이런 논문에서는 이렇게 연구 모형이 나왔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고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이게 이장 연구예요. 연구 배경, 연구 이론. 그리고 요걸 가지고 쭉 봤더니 뭐가 나와요? 얘들은 연구 모형을 이장해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회적으로 필요성도 있고 거기다 효과도 있었거든. 이게 1장이거든. 연구 필요성. 그래서 연구 모형을 만들 때는 3장의 연구 모형을 만들기 전에 2장의 이론적 배경을 스타디를 하면 역으로 1장에 내가 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필요성. 그리고 나서 이 필요성을 가지고 3장의 연구 모형이 나오는 거예요. 나만의 연구 모형.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필요성을 만들어내고 다시 내 연구 모형이 조합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하죠? 설문지 만들어서 4장에 설문지를 만들어서 통계 분석을 하는 거야. 지금 논문 통계 분석 툴을 이용해 하고 5장에 결론을 내는 거야. 이게 연구 그 논문 프로세스예요. 좀 이해가 됐습니까? 필요성 답을 모르겠어요? 아, 예. 내가 이제 논문을 쓰게 된 이유, 서론이죠. 필요성. 그걸 쓰고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이걸 하면 내 생각이 더 명확해져. 그럼 기존 논문들 연구 모형이 뭐 여러 개 있잖아요. 독립변수도 연구 모형 따라 어떤 애들은 요거 3개 썼고 어떤 애는 요거 썼고 어떤 애는 요거 썼고 그죠? 그런데 요거 다 쓴 연구 모형은 없더라. 그럼 나는 이제 연구 모형을 이렇게 만들면 되고 그럼 끝난 거지 뭐. 그래서 기업가 정신에서 5가지 통계 요걸 가지고 기업 창업 문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이러면 논문이 하나 또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보니까 요걸 동시에 써가지고 4개까지는 요구에 돼 있는데 여기다 공감이라는 걸 하나 더 공감 능력 이걸 하나 더 넣어가지고 나는 한번 해보겠다. 그랬을 때 얘들 간의 상관관계도 분석을 하고 뭐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거지. 아니면 뭐 매개 변수로 조절 변수나 매개 변수로 여기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갑자기 뭐 생각 안 나는데 셀프 에피커시 자신감 정도. 이 자신감이라는 걸 하나 넣어가지고 내가 한번 자신감이 있을 때 이 창업 의지에 이런 것들에서 어떤 앰프 역할을 하는가, 스피커 앰프 역할을 하는가 그런 거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연구 모형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설문지를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설문지를 만들고 그래서 통계 분석을 돌려서 결론을 내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 이런 관점에서 한번 키워드를 정해보고 두 번째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실제 논문을 한번 계속 검색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키페이퍼 3개를 찾아내고 네 번째가 이 키페이퍼를 중심으로 이론을 한번 작성해보고 하다 보면 이해가 나도 되고 그걸 가지고 그래서 니치 마켓 차별성이지. 차별성. 기존 논문은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이 분야에 한번 해보겠다. 필요성 정리하다 보면 연구 모형이 명확해지고 이걸 가지고 가수를 설정해가지고 설문조사 만들어서 통계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통계분석 결과를 가지고 자기가 이러쿵 저러쿵 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시사점.
뭐 그리고 이 논문을 하는데 뭐 어디가 좀 모자랐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연구 방향도 나오고 이게 다예요. 오늘 8시인데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예요. 통계 분석 구분도인데 여기 사장의 통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주는 이야기하는데 책을 하나 사십시오. 그 통계조사 그 노경섭의 아까 책을 하나 사면 거기에 그 페이지 중에 여기 보면 이 중간쯤에 보면 저 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뭐냐면 기존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이렇게 놓고 이게 인과관계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인과관계 분석을 뭐라 하냐면 회귀 분석이라고 해요.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이거 전에 이런 그냥 독립 변수 이런 거 없이 그냥 변수들 간에 평균을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평균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분산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T 분석이라는 게 있고 분산 분석 그걸 아노바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T 분석이나 아노바, 마노바 이런 분석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분산 자체를 가지고 분산이라는 그 기술 통계 분석에서 특징이 2개가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무슨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 X 방향으로 해가지고 보통 그 수치를 이렇게 샘플링을 하면 여기가 중심이라면 중심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m 플러스 2m 뭐 이렇게 돼요. 그럼 항상 요런 분포가 나오잖아요. 그때 요 중간을 평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펼쳐져 있는 정도를 우리는 분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펼쳐진 정도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시그마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 표준화를 통해서 시그마를 하는데 이거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3시그마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3시그마 플러스 3시그마 내에서 몇 퍼센트냐? 이게 99.9%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게 1.96 시그마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1.96 시그마로 했을 때는 95%인데 요 범위가 이게 뭐냐면 이 면적을 1로 표준화를 시켰을 때 표준화를 시키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중심이 0이 되고요. 그리고 이 면적이 이제 시그마에서 되는데 이런 거를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통계 분석을 기초적인 걸 다음 주에 제가 좀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것만 알면 어떤 집단 간에 이 평균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어떤 과정이냐면 표준 정규 분포인 두 집단이라고 가정했을 때 평균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 분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단일 모평균이라고 그러니까 단일 모집단에서 2개의 집단을 해가지고 평균을 하면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같은 데서 뽑아냈으니까. 그럼 정규 분포가 같다고 가정하에서는 평균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을 우리는 두 집단 간에 할 때는 T 검정이라고 하고 세 집단일 때는 아노바 분산 분석. 말이 어려워서 여기도 분산이라고 썼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여기서 분산 분석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 집단은 분산 분석, 두 집단은 T 분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평균은 같다. 아니 그 뭐죠? 이거 정규 분포라는 분포는 같다고 했을 때 그런데 이 분야에서 분산으로 비교를 하는 것은 뭐냐면 얘들이 정규 분포가 아니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막 이 분산 자체가 다른 거야. 그러면 분산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를 우리는 분산 분석이라고 해요.
그 두 가지밖에 없어.